근육을 만들기 위한 단백질 섭취 요걸로 들어가는데 디테일하게 접근을 했어요. 그러니까 접근 방법 4개로 접근을 했어. 첫 번째가 근육을 만들기 위해서 얼마나 단백질이 필요한가. 이거는 솔직히 말해서 여러분들 다른 유튜버라든지 아니면 인터넷 보면 정보가 되게 많아요. 그래, 그럼 오케이. 1번은 솔직히 말해서 그냥 다른 데서도 얻을 수 있는 되게 그냥 쉬운 정보야. 그럼 두 번째, 내가 얼마나 단백질을 먹고 있느냐. 근데 솔직히 말해서 이 부분에서 여러분들이 되게 많이 미스를 해요. 내가 섭취하고 있는 단백질 양이라든지 그런 것들을 계산을 못하는 경우가 태반이야. 근데 사실 어려운 내용이기도 해요. 근데 대략적으로 좀 추정을 하는 방법이라든지 그런 것들에 대해서 제가 간략하게 그냥 좀 설명을 해드릴게요. 그리고 3번이 내가 조절한 가능한 근원이 어떻게 있는가. 한마디로 내가 얼만큼 단백질을 먹고 있는지 일단 그러면 알았어요. 그러면 내가 어떠한 단백질을 섭취를 해야 되는지, 식단으로 단백질을 섭취할지, 닭가슴살로 단백질을 섭취할지, 보충제로 섭취를 할지 내가 조절 가능한 게 뭐가 있느냐. 그리고 네 번째가 분배를 하는 거예요. 여기서도 알 수 있는 것처럼 첫 번째는 양이 가장 중요해요. 양이 첫 번째야. 그 다음 질이고 그 다음이 타이밍이에요. 가장 중요한 거는 일단 양이야. 자, 그럼 근육을 만들기 위해서 얼마나 단백질이 필요한가. 전에 잠깐 여러분들 쉬는 시간 선생님이 썰 하나 풀게요. 이 썰 푸는 이유는 여러분들이 집중을 안 하니까. 자, 단백질 흡수는 30g 이상이 되지 않는다라는 그런 속설이 되게 많아요. 이게 또 뭐야. 또 굉장히 복잡한 걸 켜놨어. 이거 또 뭐야. 막 그럴 수 있는데 그냥 간략하게 설명을 할게요. 우리가 단백질을 먹어요. 단백질을 먹어. 흡수가 되면 우리가 이제 소화가 되는 거고, 흡수가 안 되면 대변으로 나와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우리 영양소에서 흡수가 안 된 것들은 똥으로 나오는 거야. 그리고 일단은 흡수는 돼. 이게 영양학에서 보는 흡수야. 근데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흡수는 이 동화일 거야. 내 체단백질이 돼야지 흡수가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영양학에서 말하는 흡수는 이거예요. 흡수가 돼. 그 다음에 이게 우리 몸은 항상 합성하고 분해하고 요거를 계속 반복을 해요. 반복을 하는데 이 동화가 얼마큼 되는지를 측정을 한 게 그 단백질 섭취 30g에 대한 이야기고, 그러니까 한마디로 이 연구에서 비롯됐다라고 좀 보여지기도 해요. 이게 단백질 섭취에 대한 이제 연구인데 10g 섭취했을 때, 20g 섭취했을 때, 40g 섭취했을 때 요거를 분석을 해봤어요. 분석을 해봤는데 이게 여기 위에 알파벳이 다르죠. 요게 다르다라는 거는 얘랑 통계적으로 다르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얘랑 같잖아. B랑 같잖아. 근데 수치상으로는 달라도 통계적으로는 같다라는 거예요. 다르지 않다라는 거야. 그래서 이 위에 알파벳이 달라야지 통계적으로 다르다라는 거를 얘기를 하는 거거든요. 근데 안 먹었을 때보다 당연히 조금 먹었을 때가 통계적으로 더 높아요. 근데 또 10g 먹었을 때, 20g 먹었을 때랑 20g이 통계적으로 높아. 근데 20g 먹었을 때랑 40g 먹었을 때랑 통계적으로 똑같아. 그래서 이런 얘기가 나온 거야. 20g 이상은 흡수가 안 된다. 30g 이상은 흡수가 안 된다. 근데 그게 잘못된 얘기예요. 흡수는 일단 다 돼. 흡수는 다 되는데 그 단백질 동화 정도가 그 시간당으로 해서 안 늘어난다라는 거예요. 흡수는 다 돼. 이해가 되시나요? 시간당으로 해서 그게 안 늘어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연구에 좀 한계점이 좀 몇 가지 있기도 해요. N수도 너무 작고, 그 다음에 단백질 흡수 자체가 빠르지도 않고, 그런 한계점이 있는 연구이기도 해요. 그래서 최근에 나온 연구는 조금 다른 결과를 보이기도 해요. 그러면 다시 이제 본론으로 넘어와서 운동 시 필요한 단백질 섭취량이라는 거예요. 요게 뭘 얘기를 하냐면 질소 요인 가산법이라고 하는데, 한마디로 인풋이랑 아웃풋을 계산을 한 거예요. 예를 들면 내가 100을 먹어. 그러니까 단백질을 100을 먹고, 그러니까 단백질에 질소가 포함이 되어 있잖아요. 그러니까 탄수화물과 지방과 다르게 단백질은 질소, N이 포함이 되어 있어요. 실질적으로 우리가 그 단백질이 왔다 갔다 하는 거를 측정을 하거나 아니면 식품의 단백질량을 구할 때 아미노산 하나를 안 봐요. 그냥 대략적으로 이 식품의 질소가 얼마큼 되어 있겠구나 하고 6.5로 곱해요. 되게 두리뭉실하게 계산을 하죠. 근데 원래 그래. 중국에서 멜라닌 파동 일어났을 때가 그거였어. 멜라닌에 질소가 여러 개 붙어 있으니까 멜라닌 조금만 넣어도 단백질량이 되게 많게 분석이 되니까 분유에다가 멜라닌 넣은 게 그거였거든요. 아무튼 다시 얘기를 할게요. 그러면 우리가 단백질을 먹어요. 그러니까 100을 먹어. 100을 먹고 질소가 100이 나와. 그러면 인풋과 아웃풋이 똑같죠? 내 몸에 변화가 없는 거야. 근데
100을 먹었는데 90만 나와. 그럼 10 어디 갔어? 10 어디 갔어? 10이 체단백질로 구성이 됐다라는 거예요. 뭔가로 됐다라는 거야. 이 아웃풋은 요거를 다 계산을 해요. 실질적으로 저런 것들 실험을 할 때 진짜 털 다 밀고 손발도 다 밀고 진짜 별 짓을 다 해. 그래서 질소 양을 다 측정을 해요. 그렇게 해서 보니까 단백질을 1.2g 먹었을 때, 1.0 먹었을 때 가장 이상적인 양은 1.6g이에요. 여기서도 1.6이고 여기서도 1.7이에요. 그게 뭐냐면 통계적으로 평균치로 봤을 때 1.6g 정도 먹었을 때가 그게 최대치다. 그렇게 보는데 저는 되게 레인지를 넓게 두잖아요. 넓게 두는 이유가 사람마다 달라요. 타고나지 못한 사람은 충분히 먹어줘도 단백질을 합성하지 못하는 사람들도 있고, 어떤 사람들은 먹는 족족 진짜 타고난 사람들은 그래. 이게 레인지라는 게 분명히 있어. 레인지라는 게 분명히 있기 때문에 그래서 제가 레인지를 좀 넓게 두는 거예요. 여기서도 어퍼가 2.2g이죠. 최대치가. 이거는 진짜 상위 95%에 해당하는 사람이에요. 굉장히 이제 특별한 케이스이긴 하죠. 여기도 2.2고. 저는 개인적으로 조금 레인지를 넓게 두는 편이에요. 체지방이 많이 나가는 사람들은 그러면 단백질 섭취량이 어마어마하게 많아지겠네요. 비만인, 고도비만인 사람들은. 그래서 체지방이 너무 많은 사람들 같은 경우에는 근육량은 그대로 유지하고 체지방이 20%라고 환산을 해서 계산을 하면 편해요. 그래서 예를 들면 이 공식이 이거예요. 본인 체중 넣으면 알아서 계산이 돼요. 예를 들면 내가 체중이 90kg예요. 체지방률이 30%야. 그러면 여기다가 입력을 해요. 90 넣었죠? 그 다음에 0.3 넣었어요. 그러면 90 곱하기 1에서 0.3 빼고 곱하기 1.2 하면 78.75. 그럼 요 수치에 이제 단백질을 곱해주면 돼요. 여기다가 이제 1.6에서 2.2 사이로. 보통은 이 정도 넣어주세요. 그리고 내가 그 얘기도 안 했는데 가장 단백질 정말 많이 먹어야 되는 사람이 딱 하나가 있어요. 어떤 사람? 운동을 정말 처음 하는 사람들. 운동을 정말 처음 하는 사람들은 단백질을 무조건 많이 먹으세요. 무조건 많이 먹으세요. 그냥 보이는 족족 드세요. 운동 처음 하는 사람들. 운동 처음 하는 사람들 어때요? 근육통 오지죠? 그러니까 근육통이 막 일주일 계속 가. 몸의 변화가 극심하단 말이야. 그런 사람들은 내 몸이 적응하기 위해서 단백질 섭취량이 그때는 가장 높아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이때는 무조건 체중당 2g 이상의 단백질을 섭취를 하세요. 그리고 충분히 열량 섭취도 하고. 살찌는 거 아니에요? 걱정하지 마세요. 내가 계속 이렇게 먹을 거 아니야. 일시적으로 내가 근육통이 진짜 계속 오래가는 그 기간이 있어. 운동 처음 하신 분들은 진짜 아실 거야. 그럴 때 먹어줘야 돼요. 초보자들은 보충제 먹는 거 아니야. 다 똥오줌으로 가. 개소리야. 이때는 먹어줘야 돼. 이때는 단백질 먹어줘야 돼. 무조건 먹어줘야 돼. 그 다음에 그러면 내가 얼만큼 단백질을 먹고 있느냐, 굉장히 중요하죠. 한국인의 단백질 섭취량에 대한 조사가 당연히 이루어졌어요. 요걸 보니까 생각보다 되게 많이 먹어. 10에서 18세가 단백질을 하루에 90g 먹는데, 20대가 100g 먹고 30대가 98g 먹는데, 와, 굉장히 많이 먹는구나. 근데 저는 이 조사 잘못됐다고 생각을 해요. 이 조사 잘못됐다고 생각을 해. 이거는 제가 평균의 함정이라고도 얘기를 하거든요. 평균의 함정이라고도 얘기를 하는데, 왜냐면 아침 식사 결식률이 우리나라 20대 남성이 51.1%예요. 그럼 아침을 안 먹는다라는 거, 50%의 인구가. 그러면 아까 하루에 섭취하는 100g의 단백질이 점심 저녁으로 이루어진다고 하는데, 여러분들 그렇게 단백질 섭취할까요? 섭취할까? 안 해. 한국인들 같은 경우에는 편중돼서 단백질 섭취를 많이 하는 경우는 많아요. 회식을 한다거나 아니면 내가 진짜 고기 먹으러 간다거나 그랬을 때 한 번에 단백질 섭취가 굉장히 많은 경우가 많아. 근데 우리가 그러면 단백질 같은 경우에는 한 끼 잘한다라고 해서, 한 번 잘한다라고 해서 좋은 게 아니라 내가 꾸준히 잘해야 돼. 꾸준히 잘해야 돼. 꾸준히 잘해야 되는데 이게 평균적으로 너무 한 곳에 치우쳐져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한국인의 단백질 섭취량을 그렇게 높게 보지는 않아요. 그리고 가장 또 제한점 중 하나가, 한국인의 단백질 섭취량을 계산을 할 때 식물성 단백질에 대한 부분이 사실상 고려가 안 되어 있어요. 이거는 명백한 한계점 중 하나예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식물성 단백질 같은 경우에는 아미노산 효율이 높지가 않아요. 그러니까 아미노산 분포라든지 흡수율 자체가 동물성 단백질에 비해서 떨어져요. 예를 들면 쌀 단백질 같은 경우에도 아미노산 스코어가 60점대예요. 높지가 않아. 근데 그럼 한국인이 가장 많이 섭취하는 단백질 양이 뭐예요? 평균적으로 식품이 뭐예요? 쌀, 백미야. 근데 이런 거에 대해서 고려가 안 되어 있단 말이야.
그렇기 때문에 제가 한국인들 같은 경우에는 단백질 섭취가 좋지 않다라고 보는 거고, 제가 권장하는 단백질 섭취가 생각보다 조금 높은 레인지에 있는 이유가 그 이유예요. 한국인들이 식물성을 통한 단백질 섭취가 많다라고 조사가 되어 있기 때문이에요. 그 다음에 한국인 단백질 섭취 주요 급원인데, 요거는 한국인 영양 섭취 기준 2015년도 거 자료인데, 요거 보시고 대략적으로 내가 단백질에 고기에 단백질이 이만큼 들어있구나 좀 보시면 돼요. 실질적으로 여러분들이 고기를 많이 먹는다라고 생각을 하지 마시고, 고기가 있느냐 없느냐만 사실상 그것도 봐도 돼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고기가 있으면 고기 조금에도 단백질이 되게 많아요. 이게 뭐냐면, 여러분들 자세히 봐봐요. 여러분들 고깃집 가서 고기 100g만 먹어요? 100g 안 먹죠. 더 먹죠. 1인분 먹죠. 1인분 먹고 그 다음에 2인분 먹고 고기 되게 많이 먹죠. 실질적으로 고기 100g에 들어가 있는 단백질 양이 보통 20g 정도예요. 봐봐요. 쇠고기 20, 돼지고기 목살 20, 닭고기 19g, 그 다음에 생선 20g. 그러니까 100g당 보통 20g의 단백질이 들어가 있다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그렇기 때문에 고기가 있는 식단이면 내가 그냥 고기를 많이 먹지 않아도 어느 정도 조금만 있어도 단백질 양은 섭취가 가능해. 근데 우리나라 식당 같은 경우에는 고기가 없는 경우가 너무 많아요. 딱 그리고 엄마 나 새끼 고기 반찬 해줘. 그러면 바로 이제 이놈 자식이 하면서 막 바로 그냥 탁 날라오죠. 그럼 보충제 먹을 거야 하면 그래 보충제 먹어. 엄마가 막 보충제 먹는다라고 하면 막 되게 안 좋게 생각하시잖아요. 부모님들이. 특히 어머님들 막 보충제 막 이상한 거 들어가 있는 거 아니야. 우리 아들 저런 거 먹어도 돼. 좀 찝찝한데. 그러면 엄마 나 그럼 보충제 안 먹게. 새끼 고기 반찬 해줘. 우리 아들 보충제 많이 먹어. 많이 먹어도 돼. 이렇게 되죠. 그리고 계란 같은 경우에는 이게 100g당으로 되어 있는데, 계란은 보통 하나에 6에서 7g의 단백질이 들어가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생각보다 계란에 조금밖에 안 들어가 있어. 그러면 생각을 해봐요. 내가 오늘 아침에 계란 후라이 2개 먹었어. 그리고 밥 한 공기 먹었어. 이랬을 때 단백질 섭취량이 얼마가 될까? 계란 후라이 2개나 먹었어 나는. 근데 단백질 섭취량이 20g밖에 안 돼요. 밥에 보통 5g 정도가 들어가 있거든요. 그러면 내가 체중이 좀 많이 나간다고 생각을 했을 때 애매하게 부족할 수가 있단 말이야. 계란이 저렴하긴 한데 단백질 급원으로 잡는다라고 하면 한 3, 4개 정도 충분하게 드셔줘야 돼요. 내가 조절 가능한 단백질 급원이 어떻게 있느냐는 한마디로 여러분이 보충제 먹어도 되고, 닭가슴살 먹어도 되고, 목살 먹어도 되고, 계란 먹어도 돼요. 단백질은 무엇이든 먹어도 돼. 보충제 먹는다라고 해서 유달리 근육이 더 빨리 자라거나, 고기 먹는다라고 해서 내가 근육이 덜 자라거나 그러지 않아요. 내가 충분히 단백질을 섭취할 수 있는 급원이 무엇이 있느냐를 생각을 하세요. 우리가 왜 닭가슴살에 목을 매? 사실상 안 그래도 돼요. 다이어트 하는 사람이 아닌데 닭가슴살 먹는 거는 나는 좀 이해가 안 돼. 닭가슴살을 먹는 이유가 뭐 때문에? 싸니까. 닭가슴살이 지방이 적잖아요. 근데 그거 말고도 싸. 굉장히 싸. 냉동 닭가슴살. 참고로 훈제는 비싸요. 훈제 먹을 거면 차라리 목살 먹어. 냉동 닭가슴살 되게 싸요. 되게 싸. 그래서 내가 어떠한 단백질 급원이 있느냐, 내가 맛있게 먹을 수 있는지, 내가 접근성이 편한지, 그런 것들을 고려를 해서 나한테 맞는 단백질을 찾으세요. 그게 중요해. 뭐 보충제 몇 번 먹어야 돼요? 그거 중요하지 않죠? 이거 얘기를 했으니까 그거 중요하지 않다라는 거 이제 알았죠? 왜? 내가 보충제 먹는 거는 목적이 뭐예요? 단백질 섭취하기 위해서잖아요. 단백질 보충제 먹는 이유가 뭐예요? 단백질 섭취하기 위해서잖아. 그럼 내가 단백질을 적게 먹어. 그럼 단백질 보충제를 많이 먹어도 돼. 단백질 충분하게 먹어. 그럼 단백질을 안 먹어도 돼. 제가 항상 얘기를 하죠. 단백질 보충제를 많이 먹지 말라고 하는 이유가, 단백질 보충제를 많이 먹는다라는 거는 내가 식사를 통한 단백질 섭취가 굉장히 낮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식습관이 지금 엉망이라는 거야. 그렇기 때문에 내가 너무 단백질 보충제에 의존하지 말고 식사를 통한 단백질 섭취량을 충분히 가져주세요라고 얘기를 하는 건데, 그게 그 식습관이라든지 뭐 첨가물에 대한 그런 부분을 제외한다라고 하면 사실상 단백질 보충제도 나쁜 급원은 아니에요. 자, 그러면 마지막이에요. 자, 끼니당 단백질 섭취량은 어떻게 조절하면 되는가? 사실상 우리가 새끼를 먹잖아요. 근데 새끼가 사실상 되게 애매해. 이게 뭐냐면, 내가 아침을 7시에 먹어, 점심을 12시에 먹어, 저녁을 6시에 먹어, 그 다음은? 다음날 아침 7시까지 굶어야 되네?
새끼가 사실상 되게 애매해요. 사실상 4끼 먹어주는 게 가장 베스트이긴 해요. 그래서 일단 그러면 한번 계산을 해볼게요. 체중당 단백질 권장 섭취량이 1.6에서 2.2로 났어요. 그러면 첫 번째로 운동 후에 우리가 그럼 단백질을 얼마큼 먹을까? 요거를 고려를 먼저 한 다음에 그 다음 끼니당으로 나누면 가장 베스트겠죠? 운동 후에 내가 단백질을 20g 먹을 때랑 40g 먹을 때랑 요즘에 나온 논문에서 20g 먹었을 때보다 40g 먹었을 때가 더 좋았다. 더 근육 합성이 더 증가가 됐다. 유의적으로. 그러면 이거 이런 말도 있던데 초보자랑 좀 숙련자랑 그게 다르다라고. 초보자는 그렇게 먹을 필요가 없다라고. 근육이 적은 사람은 그렇게 먹을 필요가 없고 근육이 많은 사람만 40g 먹어야 되는 거 아닌가요? 그래서 여기 옆에도 실험을 했어요. 근육이 적은 사람이랑 근육이 많은 사람 이렇게 비교를 했는데 둘 다 똑같이 40g이 더 유리했어요. 물론 이게 표준 편차가 더 넓긴 해요. 근육이 적은 사람이. 근육이 많은 사람들은 이거 오밀조밀하죠. 확실히 이런 것들은 있더라고. 그래서 운동 후에 40g 먹어주면 되는데 만약에 내가 운동 후에 보충제를 먹고 식사가 바로 있어. 그랬을 때는 또 40g 안 드셔도 돼요. 좀 적게 드셔도 돼. 자, 그러면 좀 실질적으로 계산을 해보자. 그러면 내가 3끼를 먹는다라고 계산을 해볼게요. 자, 체중당 단백질 권장 섭취량이 1.6에서 2.2인데 체중당 2g 먹는다라고 계산을 해볼게. 그러면 공식이 이렇게 돼요. 그러면 그냥 딱 떨어지게 제가 예를 들어볼게요. 요거 본인 체중 넣으면 내가 한 끼에 얼마큼 먹어야 되는지 나와요. 운동 후에 40g 먹는다라고 가정을 했을 때는 자, 60kg인 사람은 120g의 단백질이 필요하겠죠. 그럼 운동 후에 40g을 먹어요. 그럼 한 끼에 26.6g의 단백질 섭취가 필요해요. 그러면 밥 한 공기랑 고기 100g만 먹으면 되겠네? 고기 1인분도 안 먹어도 되네? 자, 70kg인 사람이야. 운동 후에 40g을 먹어. 한 끼에 33g 정도 먹으면 돼. 그러면 밥이랑 고기 반찬이랑 조금 더 무언가 썸띵? 계란 하나? 그 정도 먹어주면 되겠네? 80kg인 사람이야. 운동 후에 40g? 한 끼에 40g. 조금 더 많이 먹어줘야겠네. 아마 이 사람은 끼니당 고기가 조금은 푸짐하게 먹어줘야겠네. 제가 항상 얘기를 하는데 80kg 이상, 그러니까 90kg, 100kg 이제 그렇게 넘어가면 사실상 단백질을 챙겨 먹어야 돼요. 식사를 통해서 단백질 섭취가 약간 좀 부족해져. 힘들어져. 어려워져. 진짜 단백질 항상 풍부한 음식을 먹어야 돼. 안 그러면 몸이 안 커요. 그래서 이렇게 계산을 할 수가 있다. 그럼 내가 정리를 해서 근육 생성을 위한 단백질 섭취 방법에 대해서 좀 식생활적인 방법으로 얘기를 해보면 첫 번째, 끼니를 거르지 말 것. 식사를 한다라는 거는 영양 섭취할 수 있는 기회를 얻는다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끼니를 거른다라는 거는 내가 영양 섭취할 수 있는 기회를 놓친다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끼니를 거르지 말 것. 두 번째, 본인에게 맞는 편하게 먹을 수 있는 단백질 근원을 찾을 것. 닭가슴살이 힘들다라고 하면 나한테 좀 맛있고 편하게 먹을 수 있는 거. 고기가 너무 비싸다라고 하면 저렴한 거. 내가 시간이 없다라고 하면 보충제. 이런 식으로 나한테 맞는 편하게 먹을 수 있는 근원을 찾으세요. 그게 무엇이든 상관이 없어. 이게 가장 중요해요. 만약에 내가 아무리 좋은 단백질을 찾았는데 그게 먹기가 불편하고 힘들어서 충분히 많이 못 먹는다라고 하면 그거는 어불성사야. 내가 막 너무 고가의 단백질 보충제를 샀어. 이거 먹을 때마다 막 제가 벌벌 떨면서 막 두 손으로 먹어야 돼. 와, 단백질 보충제님 제발 제가 먹을 테니까 제 몸에서 근육이 되어주세요 하면서 꼴깍꼴깍 먹어. 근데 내가 계산을 해보니까 충분히 단백질 섭취하는 게 아니야. 그럼 이건 뭐가 돼? 그냥 비싸게 그냥 무언 단백질을 섭취하는 거예요. 의미가 없어. 그래서 본인에게 맞는 편하게 먹을 수 있는 단백질 근원을 찾는 게 중요해요. 세 번째, 매 식사에서 체중 1kg당 0.4g의 단백질을 섭취할 것. 적어도 이 정도는 섭취해 주는 게 좋아요. 마지막으로 요거는 아까도 말했듯이 새끼가 사실상 조금 애매해요. 애매해서 하루 4끼 먹으면 되게 좋아요. 제가 아까 얘기를 했죠. 아침 7시에 먹어. 점심 12시에 먹어. 저녁 6시에 먹어. 다음날까지 굶어. 뭐가 됐든 간단하게 먹어주면 베스트예요. 그리고 이렇게 먹어주면 이 영양 섭취할 수 있는 기회를 한 번 더 얻는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한 끼에 단백질을 약간 조금 부실하게 먹거나 적게 먹어도 또 하나의 기회가 있잖아요. 그 실수를 많이 할 수 있고. 그렇기 때문에 4끼 먹을 것. 끝. 끝났다.